네, 반갑습니다. 네, 장마를 참 덥습니다. 덥지근하고 비 또 왔다 갔다 하고. 부산에 많이 온 것 같아요. 강원도시로는. 서울에는 안 왔다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자, 오늘 이제 임재록입니다. 임재록 할, 그 말씀, 그 행동을 통해서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47페이지 4-2에 주인과 손님이 분명하다 할 차례죠. 자, 이제 읽어볼까요? 지금 무슨 읽어볼까요? 주인과 손님이 분명하다. 이날은 양당의 두 수자가 서로 보고 동시에 할을 하였다. 어느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물었다. 그 할에 손님과 주인이 있습니까?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손님과 주인이 분명히 있다. 임재 스님이 말하시기를 대중들아, 임재의 손님과 주인의 도리를 알고 싶으면 승당의 두 수자에게 물어보아라 하시고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자, 요게 이제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날에 그 있었던 일이죠. 그 양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쪽, 동당, 서당, 전당, 후당 이렇게 돼요. 그냥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집이죠.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나눠서 참선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시에 할을 했다 하죠. 서로. 근데 임재 스님은 답을 하지 않고 그 본인에게 물어보라 했거든요. 이런 거 무이심제 설명을 보죠. 강설 질탁 동시의 소식이다. 또한 큰 불구덩이 속에서 솜털을 가지고 노는 일이 생겼다. 이날의 법회는 본래 전당과 후당 두 선방의 두 수자가 서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 동시에 할을 한 데서부터 발단이 되었다. 언제나 주객이 나누어질 수 없는 혈혈단신, 독고건곤, 유아독존, 한 사람의 무의 진인을 표방하는 임재의 깃발이 푸른 하늘에 펄럭이고 있다. 그 깃발 아래 대중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기회는 왔다고 생각한 어떤 스님이 두 수자의 동시 할을 듣고 나와 시비를 걸었다. 두 사람의 할에 주객이 따로 있으니까 일이 벌어진 상황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임재의 입장에서는 없어야 하는 처지다. 아니 본분 동사의 견해로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없다고 대답하면 그 역시 틀리는 말이다. 그런데 임재 스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빗나가고 말았다. 주객이 분명히 있다고 하였다. 임재 스님은 틈을 주지 않고 임재의 주객이 분명히 있다고 한 소식을 알려면 할을 한 당사자인 두 수자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였다. 주객이 있다, 없다는 말 대신 주객의 근본을 멀리 날려 보내버렸다. 마치 낚싯대를 늦추어서 잡힌 고기를 살려주는 듯 하다가 다시 확실하게 잡아당겨 명줄을 끊어놓은 격이다. 일체 세상사는 모두가 주객이 나누어진 데서부터 벌어지고 다시 삼라만상과 우주 만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경계에 끌려다니게 되면 고향에 돌아올 기약이 없다. 나의 본래 면목과 본질 풍방을 볼 날이 없다. 임재 스님은 그런 사실들을 이처럼 간단명료하고 상큼하게 해결하였다. 아주 간단한데 여기에 이제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이 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고는 이렇게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 어떤 공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런 글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정경을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선방에 가보면 동당 서당이라 해서 전당 후당이라 해서
이렇게 양집으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옛날에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그런 건축물은 잘 만들지 못하잖아요. 100월 아닌 이상은. 그래서 한 30평 정도의 방에 한 10 몇 명씩 있고, 이거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팀, 2팀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될 때 잠시 이제 나와서 서로 이렇게 잡담을 하기도 하고, 또 경영일을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두 스님들이 화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제3자가 이제 그렇죠. 주객, 주관, 객관, 손님, 주인. 둘로 나눠집니까?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지만 손님과 주인이 분명히 있다. 주객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그 진짜 손님과 주인이 나눠지는데 그걸 진짜 알고 싶으면 그 스님들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해줘라.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있었던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비 스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걸 또 의지하고 자기 견해를 내야지만이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참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불교 한 획을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새롭게 무화가 돼서, 사실 무화라는 거는 자기가 이거 해서 맞다 틀리다 그렇게 되면 무화가 안 되거든요. 무화는 그냥 이거 무심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인연따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화입니다. 나를 없애는 거죠. 무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때요? 쉽게 생각하시오. 그냥 간단하게 하면 임재 스님이 표방하시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부처님이고 그 사람마다가 다 주인이지, 사실 어느 사람은 주인이고 어느 사람은 손님이고 그 가치를 논하지 않는 게 임재 스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두 수다가 동시에 하려 했을 때 두 분 중에 분명히 어느 분이 기선제압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또 큰 어떤 눈빛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스님은 그냥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어떤 부드러운 인사로 하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사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인과 객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 두 스님의 그 마음의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상대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마치 그 기선제압을 한 주인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약간 두툼한 손님처럼 보였는가는 그 두 스님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그 할이라는 소리를 듣고 누가 더 큰 웅장했느냐 그걸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자체 보고 들은 것만으로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스님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배웁니다. 들으면서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껴요. 공부를 역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자기 표현법이 있고 자기 생각하는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인연 따라서.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상대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같은 생각이라도 표현법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법을 들을 때, 참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틀리고 맞고는 그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진리거든요. 우리 법화경에서 제법실상 모든 게 하나인데 하나는 불생불멸이잖아요. 나눠지기 전 거. 근데 그것이 인연이 되면은 생멸,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생불멸이기도 하고 생멸이기도 한 도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이기도 한 도리, 둘이기도 한 도리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하나인지 둘인지 지금 지령부살 표현으로는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상대를 뭐 무시하면서 하는 것은 둘이 되고, 상대를 공경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또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상대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하나잖아요. 근데 나하고 상대가 이게 주객 대립이 되면 둘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의식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개념, 둘이라고 하는 개념, 또 주관, 객관이라고 나누는 개념 같은 것도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셔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드는데, 네네. 첫 번째, 이제 네. 이 문제 스님이 하신 요 문구 그대로 이제 네, 예. 단순하게 제일 좋죠. 해석을 하면 제일 그게 분명하지. 하에 손님과 주인이 있습니까? 물었다니까. 네네. 이 스님도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많이 아시는 그런 그쵸. 손님이란다. 스님인 것 같은데. 스님이죠. 네. 여기서 손님은 저는 색으로 표현하고 싶고, 여기서 주인은 공으로 표현하고 네, 싶은데, 네. 이 스님이 동시에 하를 했으니까, 이 두 스님 중에 어느 분은 공에 의한, 공으로, 진정한 공에 의한 하를 하느냐, 또 어느 분은 그냥 색으로, 자기 색을 띠고 생각을 인제 하고. 스님의 배움에 의해서 그냥 하를 하니까, 그냥 막 배운 대로 그냥 형식을. 그냥 색에 의한 그런 하를 하느냐, 그걸 물은 것 같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두 스님 중에서 어느 분이 공으로 하를 하고, 어느 분이 색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인제 스님은 아실 거란 말입니다. 야가 그럼 색을 해, 이 스님이 색을 해, 이걸 할 건데, 이걸 자기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가 그러면 직접 해야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제가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보니까, 두 번째로는 이 두 분의 스님이 할이 단순히 공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의 할만 아니라 그 공을 뛰어넘은 작용에 의한 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손님, 그러니까 두 번째 저희 해석은 여기서의 손님과 주인은 동시에 색과 공의 작용을 동시에 말하는 거거든요. 이 할이 단순히 자기 마음을 비우는 공의 할이 아닌 공을 기반으로 한 작용에 의한 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손님은 색이고 주인은 공을 했잖아요. 그걸 다시 제가 2차적으로는 풀이를 한다면 여기서의 손님은 공에 의한 색이어야 되고, 이 주인은 이제 공을 하는 그 한 차원이 더 높은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할을 하는 그 말 속에 단순히 공만 말고 색과 공을 뛰어넘은 색이 같이 있느냐, 손님, 그러니까 색과 공이 같이 있느냐, 단순한 색에 의한 공이 말고요. 공을 뛰어넘은 색을. 그 공에서의 색이라는 얘기죠. 색과 공이 같이 색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더 한 차원이 높은 건데, 그거는 이제 김교수님이 넘겨버리는 거지. 그 당사자들한테.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다. 그렇죠. 그 사람하고 해야지. 그렇죠.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 했는지. 거는 내가 아무리 스승이고 안다고 해도 그거는 좀 도리는 아니다.
아니, 그쵸. 놀이라 해야 되나? 예, 맞아요. 그것까지는 쉽지 예, 않죠. 하니까 설사 스님, 임재 스님이 안다고 해도 저 사람 어떻고 안다 해도 그것도 내가 볼 때 아무리 스승이라 해도 그것도 어떤 의미를 쓰는 거니까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느낌은 있겠죠. 대략의 느낌이 있죠. 있어요. 알지. 임재 스님도 너무 모르겠어. 알지만 내가 타는 당사자가 데는 되지. 당사자하고 같이 하는 게 상황 판단을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를 거다. 왜? 각자 가진 그 다르니까. 나도 임재 스승이라 해도 각자 가진 어떤 그게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본인한테 확인하고 본인하고 겪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또 지금 의사를 또 추가해서 사는 것도 날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공부예요. 네. 사실은 우리 이게 네. 건강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스타디 아니겠어? 그냥 말을 표현으로 구분하면 손님과 주인이 있느냐로 물었지만 아까 스님께서 주객이 하나가 되느냐, 주객이 달리느냐에 약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냐가 아니고 두 사람이 마음이 통했느냐, 네, 서로 상대를 보고 같은 마음으로 화를 했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생각이 다른 마음으로 화를 했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서로 둘이 통하는 그런 것도 결국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마음인데 제 3자가 판단한 걸 할 건 아니고 그치, 그치. 본인들에게 본인들만이 알지.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 저번에 무슨 시간, 선문 촬영 시간에 제가 되게 좀 감명받은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보지 않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은 것을 보지 않은 것이 진짜 참된 것을 사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되게 그래. 감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이거 한 두세 번을 이 부분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이걸 읽어봤을 때 그 문구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았다,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나의 잣대로 본 것처럼 말하는 그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안다고 입 밖에 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문맥과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같이 대면해서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의 어떤 생각 또 상대의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해도. 그죠? 그러니까 서로 직접 마주하고 얘기해도 그거를 100%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게 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견해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 맥락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참 말씀 표현 참 잘하세요. 두 분 다 뭐 저보다 헐 나으니까 양기버섯 해봐. 나 살만 들어도 치지 말고. 왜 살만 들어도 쳐? 보면 두 스님은 그냥 하를 했는데 이 스님이 주객을 지금 나누었잖아요. 주객이 있으니까 물었잖아요. 의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두 명한테 물어봐라 각각. 그러니까 왜 네가 쓸데없이 그 스님들은 그냥 하를 한 것뿐인데 네가 주객을 나누느냐. 야, 그렇게 또, 야. 네가 살찐 이유가 다 있네. 네 입장에서 주객을 나누지 않았느냐.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런 표현도 되네. 야, 진짜네. 그러니까 주객을 나누는 거는 자기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대. 그죠? 이거 참 대단한 표현법들이에요. 그래서 세 분 다 표현하시는 거지, 너무 뛰어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주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생각해요. 근데 스님들은 주객을 없애려고, 주객이 하나 되면은 결국 하나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일단 양 스님이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할 했다면 주객이 있는 거죠.
내 쪽에서 보면 인이고 상대는 연이고 또 상대 쪽에 보면 인이고 내 쪽에서 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각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객이 나눠지지만 우리가 주객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관계하는 거는 주객이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내가 너한테 먹인다고 하지만 그게 먹여준다는 의식이 거의 없잖아요. 본능적이죠. 그래서 불성기양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있기도 하지만 주객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스님 중에서 아까 우리 그 부살 말씀하듯이 공에서 색이 나오면은 주객이 없는 거고, 공에서가 아니라 색에서 그냥 색 자체에서 나오면 주객이 있는 거죠. 그죠? 또 우리 무르법, 유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르법은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유르법은 의식하고 나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좋은 일 해야겠다면 유르법이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길 가다 휴지 그냥 줍잖아요. 근데 내가 휴지 주는 거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할머니 자리 양보하는데 그것도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무르법이죠. 그건 주객이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그건 참 어려운데,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다 보면, 길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좋은 일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무슨 개미를 밟아주고 있어요. 그건 이제 무르법이거든요. 그 무르선, 무르악 이렇게 또 나눠요. 엄격하게는.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면 무공용지, 보살 10대에서 제 8지에 올라가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작용이 이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습관적이지. 익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 보면은 쌩쌩 웃는 사람은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웃고 있는 거지. 의식에서 웃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에게 뭘 베풀 때도 내가 준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주니까 내가 준다는 의식이 없고 또 받는다는 의식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객이 있는 거죠. 그죠? 있는데 주객이 있지만 주객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주객이 있으면 생멸이거든요. 근데 주객이 생멸이지만 그것을 초월한 거는 불생불멸이거든요.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은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멸, 하고 안 하고 좋고 나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했을 때, 둘이 하나가 됐을 때 불생불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늘 매일 배우잖아요.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면 상당히 이거는 뛰어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뒤에 무의심 강서를 보시면 연결될 겁니다. 무의심의 표현법은 이런 거지만 지금 보살님들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견주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의식은 생멸이거든요. 주객이 나눠지죠. 근데 의식을 초월하면 그게 바로 불생불멸이죠. 무의식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설명은 그래요. 참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너무너무 폭이 넓어서 정말 베테랑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 아닌가. 결국 우리가 부처님, 조사님들의 법맥을 우리가 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어려운 걸 당신들이 뭘 한다 이렇게 잘날 차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지 제대로 배운다면은 우리 말을 한번 인정해 주라고 그러지. 그럼 한번 잘 들어보라고 그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어요. 또 많지만 나름대로 다 표현법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가 이제 했는데 제3자가 주객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임재스님은 당신이 주객을 나누면 나누는 거고, 당신이 주객을 나누지 않으면 나누지 않는 거다. 그런 직접 네가 당사자하고 관계를 해서 알아봐라. 거기서 또 서로 배워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지. 할을 통해서 자기가 제대로 돼서 그 스님들이 제대로 된 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공감이 되고 제대로 안다면 그렇죠. 자기도 같이 일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먼저 자기 견해가 딱 나오니까 주객이 나눠진 거죠. 님 나눠지니까 그 두 스님한테 물어봐라. 겪어봐라. 겪어보고 그래야 네가 알겠네. 그럼 네가 하를 니도 그 두 스님이 하를 하는 걸 공감을 못해서 자기도 하를 못하니까 경계를 나누었으니까 그런 니한테 내가 하를 걸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노가 뭐 그 두 스님하고 같이 겪어서 네가 그 스님을 봐라. 그래서 너도 어떤 진정한 할이었는가를 느껴. 그렇죠. 깨달아봐. 지금까지 할의 의미도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되니까 문제스님 하나 있어서 그래서 당신에게 찾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또, 정기보살이 또 뭐, 히트를 하나 날렸네. 그런 표현으로. 다 말씀 잘 하시지만, 그런 또, 각기 나름대로의 표현법에 의해서 서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대의가 무엇인가, 보살을 해볼까요? 법상에 오르사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교의 대의입니까? 문제 스님이 벌레를 쫓는 불자를 세워들었다. 이 불자는 아니죠? 총체에 있죠, 그거. 그래서 그 말총으로 만든 벌레 쫓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지? 총체라는?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곧 할을 하니 문제 스님이 바로 후려쳤다. 또 다른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교의 대의입니까? 문제 스님이 또 불자를 세워들자 그 스님도 곧 할을 하였다. 문제 스님이 또 할을 하니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문제 스님이 곧 후려쳤다. 강설. 이 대목에 대해서 함부로 주각을 달거나 설명을 하지 말라는 언명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말하고 싶다. 인재록은 불법의 대의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몸살이 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불법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불교의 대의는 실로 모인 사람들의 영원한 화두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천형이다. 진정한 불교가 무엇일까? 도가, 진리가 무엇일까? 인생의 실상은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쉽고 간단한 답이 있다. 사람의 사는 모습 그대로가 불교다. 진리다. 도다. 그 사람 그대로가 불교인데 다시 물으니 뭐라고 일러줄 수밖에 없다. 가장 쉽고 간단 명료하게 열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였다. 문제 스님은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자비스러운 분이다. 그런데 왜 불교를 어렵게 설명하는가 하겠는가? 가장 알아듣기 쉽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분이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그 가르침이 가장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불교 역사상 가장 큰 선지식이다. 임재스님 이후에는 모든 조사들과 노하상들과 선지식들이 다 임재스님의 법을 이었노라고 자랑하고 있다. 임재스님의 후손이 아니면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사찰마다 즐비한 비문들이 그를 증명한다. 그 간단 명료하고 쉽고 바른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늘 앉은 자리 가까이에 두어 먼지도 털고 벌레도 쓸어내는 도구인 불자를 들어보인 것이다. 세조는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보이셨는데 인제는 불자를 들어보였다. 나는 안경이 늘 가까이 있으니 안경을 들어보였을 게다. 보여주면 알려는가, 들려주면 알려는가, 때려주면 알려는가. 그래서 불자를 보여주고 할을 하여 들려도 주고 때로는 주먹으로 때로는 몽둥이로 때려주기도 하였다. 그렇게 높아심으로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서 놀리게 해주었다. 말이 난 김에 불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두고 싶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광원성의 미후지라는 몬 옆에 있는 고각당에 계셨다.
여러 비구들이 모기와 온갖 벌레들의 침입을 받았다. 상처난 곳에 붙어서 쏘고 빨아먹음으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처님은 여러 비구들에게 모기나 벌레를 떨어내는 도구를 소유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비구들이 떠리개를 갖게 되었다. 뒷날 법을 쓰는 도구로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게 불자입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 옛날에 그 진영을 보면 다 이렇게 들고 계시죠. 주장자를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불자를 들고 현재 그 까만 그런 소 꼬리 털, 말꼬리통, 말총체, 뭐죠? 말총, 말꼬리. 꼬리털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임재 스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또 무비서의 또 설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만이 이 시대에 어필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 설명해도 되고, 이론으로 해도 되고, 자기가 생각난 대로, 인연 따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지, 또 자기가 말하는 게 또 남의 공부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절차탁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철착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이론으로 꿰뚫어야 되죠. 그러나서 그 이론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이제 선어록이 많이 있죠. 그러면 뭐 정전백수사다, 마른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마삼근이다. 그런 거 많이 지금 우리가 배워오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이고, 화엄경에서는 뭐 일체 모든 삼라만에서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런 표현들 다 똑같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전부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제 공이라고 하고, 철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는 이제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진리 아닌 것이 없다. 다 부처님이다. 저는 그냥 임재 스님이 늘 말씀하신 뭐 불교의 뭐 항상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 모든 사람보다 부처다라는 그걸 그냥 떠나서 그냥 이 자체로 보면 그냥 인연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불교의 대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불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불교의 대의야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좀 얼토당토 안 한 답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대가 이게 불교야, 이게 진리야 이러면 아, 네,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그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 그냥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하를 하면 아, 네 하고 자기가 하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상대에게 늘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 때려도 아,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때리고 맞고 할하고 이것이 불교의 대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망상을 내지 않고 그냥 상대와 내가 있는 그 순간에 상대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인연을 그냥 감사히 받는 뭐 그런 게 다 불교의 대의다.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럼 내가 이제 지모살 때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치? 맞잖아. 인연이니까.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거지. 근데 세상에서는 맞는 거는 싫은 거죠. 또 이제 보살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에 불교에 대의해가지고 임재스님이 불자를 해줬는데 그 스님은 하를 했는데 바로 부딪혔잖아요. 두 번째 스님은 하를 했는데 또 스님이 대화를 했는데 좀 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위에
첫 번째 스님하고 두 번째 스님. 예. 첫 번째 스님은 이건 또 제가 이제 제시를 해요. 불교의 대의가 뭐냐. 근데 불자를 이렇게 세워드렸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게 불교의 대의다. 이 소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스님이 할 이랬잖아요. 근데 후려쳤다는 거는 잘못 알아차려. 임재 스님 이 할 하는 거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못 알았다. 못 알았다. 그러니까 후려친 거잖아요. 두 번째 스님도 지금 그 스님도 하를 했는데 바로 안 후려쳤잖아요. 안 후려치고 다시 하를 했잖아요. 이 스님, 두 번째 스님의 할은 어느 정도 임재 스님이 이제 받아들이기를 어느 정도 좀 아는데 그냥 좋다 한번 더 시험을 해보는 거지. 다시 임재 스님이 할 이랬는데 너무 꺼졌잖아요. 그래갖고 후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임재 스님이 너희가 뭐 하를 해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지. 진정성. 어느 정도인지. 너희 마음을 본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지. 마음을 보고 있다. 첫 번째 글자를 세웠을 때 스님이 하를 했습니다. 나는 대의를 물어서 이거 들었는데 그럼 이게 불교의 대의인데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될까 아닌가. 그럼 제 생각에 왜 스님이 바로 후려쳤냐면 불교라는 게 어디 공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세워둔 거는 그냥 실상에 있는 그 자체가 다 불교의 대의인데 내가 스님은 무슨 스님은 안경을 든다지만 저는 컵이 있으면 컵을 든 이게 불교 대의잖아요.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컵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그렇잖아요. 물 마시려고 내가 목마를 때 이게 불교의 가치 아닙니까? 왜? 필요할 때 쓰여지는 게 불교다.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임재 스님은 실상의 작용을 지금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자를 들었잖아요. 안 그러면 뭐가 불교의 대입니까? 막 공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할. 그거는 공의 할이니까 진정한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불자를 세웠다는 거는 실상의 작용을 뜻하는 거니까 그럼 이 스님은 할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작용을 한 감사합니다 하는지 알겠어요. 할을 해도 이상한 부정의 할을 했다. 이게 못 버리는 거지. 못 버리는 그래서 임재 스님 그걸 알아차린 거지. 그래서 후려친 거고 둘째 불교에 물어서 하는 이 스님은 이게 좀 알고 하려 했는데 좀 미심쩍으니까 다시 이제 하니까 너무 있고 뭐지 있으면 앞에 스님이 이러니까 이제 또 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은 제대로 알고 답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삶에 사는 이 자체가 불교의 대의다. 뭐 오줌 누고 똥 누고 싸우고 밥 먹고 웃고 떠들어가는 게 불교의 대의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교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불교다. 아, 이거 참 멋진 표현. 당기보다는.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기아 동문이요? 네, 비슷한 논리입니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그래도 좀 해봐야지, 그럼.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자기 말로 표현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소화했다는 거지. 자기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자기게 되지 않거든. 우리가 음식을 배워도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만이 그 음식을 배우다 할 수 있지. 그냥 음식을 그냥 보고, 이렇게 듣는 것 같고는 음식을 배우다 할 수 없거든. 직접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지. 어제 그 보살을 했잖아. 양기보살한테 하게끔 하라.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해보지 않고는 그게 자기 게 안 되거든. 그 때문에 항상 보는 모든 게 체험이야. 첫 번째 스님은 이렇게 골자를 세워주는데 하를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혼자 쳐버린 거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취하니까 임재 스님이 행동을 취하니까는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한 경우 형식적으로 그래서 임재 스님이 후려친 거고 두 번째 스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서 화를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임재 스님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차 하기 위해서 임재 스님이 화를 한 번 더 하신 건데 진짜 진정을 알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했는데 머뭇거리니까 진정을 몰랐다고 또 한 번 맞은 그래, 왜 확인 다 했나? 예. 이제 확인이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일상에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인연이라는 게 사실은 최고의 진리거든요. 제법 실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진리, 에너지에서, 인연에 의해서 그것이 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결국 근본은 실상이니까 나타나는 것도 실상의 어떤 투영, 그림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에서 좋은 거는 좋고 나쁜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근본으로 보라. 그럼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컵이라도 안경이라도 임재스는 이제 불자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불교야. 그러니까 네 옆에 인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리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다 불교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불교는 일체법이라 했거든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삼다만선 모든 게 다 불교라는 뜻이거든요. 뜻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상대방 스님이 하라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놈아 총체 맛을 봐라. 불자 맛을 봐라. 한번 그러친 것 같아요. 왜? 네가 인연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인연도 좋은 것만 실상이라 하지 인연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쁜 거는 인연이라 안 하잖아요. 악연이라는 세상에 없거든요. 불교에서는 악연이는 없습니다. 생활에서는 악연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는 악연이 없습니다. 전부 인연입니다. 선연입니다. 정말 진리의 어떤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총체를 감히 가지고 싶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공을 중시 여기고 그렇죠. 공 사상 때문에 네. 이게 다시 이제 소승적인 분위기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선이 소승 성향이 많은 하다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만약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상 뭐 이렇게 들어오면 스님들의 어떤 범위 영역이 거기서 머물 수가 없으니까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운영을 하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나도. 그런 거야. 다 작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모든 게 공이면 내가 오줌을 넣든 똥을 넣든 다 공이잖아요. 진짜 세간의 작전에서는 오줌은 한정된 곳에 놓아야지 맞는 거고. 근데 또 출세간의 작전에서는 또 아무데나 놓을 수 있잖아요. 급하면. 이해하시겠죠? 세간 잣대, 출세간 잣대. 그러니까 엄격히 구분하면 중생의 잣대, 부처님 잣대가 결국 부처님의 잣대는 분별이 없어요. 눈금이 없다고. 중생의 잣대는 한정 눈금이 있다고. 그게 결국 우리 잔디밭에 잡초가 나면 잡초야. 풀이 나면. 근데 그게 들에 나면은 야초예요. 들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붙여지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한정된 구역을 가지고 인간이 잣대를 만들었잖아요. 이러면 좋다 하자, 이러면 나쁘다 하자. 그 자기 또 중심에 의해서 이거는 좋다 하자, 나쁘다 하자.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중심이니까 또 사회적인 잣대 차원이니까 좀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초월해도 공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초월해가지고 사회적인 이 잣대를 또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 생각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이에요. 내가 사회적 잣대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 스님들의 성향이 있지 않나. 스님이니까. 옛날에 방송할 때도 법원사 강사할 때 방송하는데 할 때 하고 그냥 그 포교당에 있을 때하고 방송할 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PD가 그러더라고요. 스님도 스님들에게 하시는 어려운 그 방송하십니다. 근데 포교당 할 때는
일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세간에 좀 이렇게 융통이 되는, 세간에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하거든요. 근데 화무사 스님들 가르치는 강사할 때는 스님들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그 내용이니까 나도 모르게 스님들 그 가르치는 내용이 방송에 나도 모르게 나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듣고 그래요?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편집하고 좀 바꾸고 했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스님이니까 나도 모르게 안 하려 하더라도 깊은 그 마음 잠재의식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결국은 아공이야, 아공. 나만 딱 공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작용이 없는 거죠. 근데 임재승은 대승인데도, 임재승은 대승이지만 다른 스님들 소승의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산사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스님을 하더라도 소승적인 성향이 많은 스님이고 또 대승적으로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스님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임재승은 구분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뭡니까? 조스님의 그 조주 간파 있잖아요. 주먹을 내보이니까 너는 아직 안 됐고 너는 참 배달만 하다 하는 거 앞에서 기억하십니까? 그죠? 결국 그 공의 입장이 되면 왕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돼요. 네. 나는 내 모습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거든. 나는 고귀하고 있고 싶거든. 어제 우리 논어 배웠듯이. 근데 공에서 공에 의한 색이 나가면 흙을 묻혀도 내가 망가져도 진짜 내가 그래서 똥이 묻어도 공인 거야. 구애받지 않는 거야. 어차피 이 세상은 똥을 묻히고 살아야 되고 흙을 묻히고 살아야 되고 불명예가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돈이 없어 못 사니까. 이해하시겠죠? 어떠세요? 시험무사, 그지? 인연이라는 게 부처님이라는 거야. 진리라는 거야.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가까운 인연이야. 먼 거는 나하고 멀어. 근데 그 먼 것도 나하고 인연이 됐는데 그 먼 것은 내 입장에 있어 가까운 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고학화를 하는 거지. 발밑을 먼저 봐. 내가 정치에 반영할 수 없잖아요. 다만 정치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지만 근데 정치 나가서 무신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내가 집안일 돌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거예요. 자기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의 주위 인연들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씩 폭을 넓혀나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에 의한 색이 나오지 않고 중도가 나오지 않으면 불교는 작용이 없으면 죽은 불교죠. 근데 그게 살아있는 불교가 되려면 직접 체험해야 돼요. 맞습니다. 다 나와야 돼요. 그죠? 네. 네. 산에 있지만. 그죠? 다 나와야 되니까 제가 있잖아요. 불교를 공부하면 쪽팔려야 돼. 사실 쪽팔리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아니 제대로 했으니 그 쪽팔리는 것도 쪽팔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네. 우리가 운동할 때 땀 흘리잖아요. 땀 냄새 난다고 운동 안 할 겁니까? 또 땀 냄새 난다고 내가 부끄러워 할 게 있어요. 땀 냄새보다 더 이쁠 수가 있지. 맞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이렇게 공에 의한 어떤 쪽팔림 그런 것도 더 신도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모비스님을 이제 한번 찾아뵈서 또 이런 또 인연이 돼가지고 얘기 나올 때 또 여기 또 문답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도 임재스님이 또 칭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재스님 임재스님 아니라 모비스님도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역시 상현이 인연이다. 난 그걸 듣고 싶어. 솔직히 나도 인간이니까. 왜? 그래야지 내 역할을 다 했으니까. 나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고생을 많이 했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생각해요. 맞죠? 지영무사?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들 이제 오늘 더우신가 지금 오늘 좀 지겨워하신다. 자,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